2020 학년도 6월 고2 전국 학력평가 화학원 문제풀이입니다. 1번 다음은 메테인이 연소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개수 맞추는 거니까 썩 어렵지 않죠? 탄소가 하나, 탄소 하나를 맞추려면 1 돼야 되고, 수소 4개를 맞추려면 2 돼야 되죠. 산소가 2개랑 2개니까 요 산소 분자 2개 들어가는 거 맞고, 그래서 개수는 1하고 2니까 답은 2번 3이 되겠죠. 2번 다음은 현대적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현대적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 분포, 이거 뭐라고 해요? 오비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는 일단 오비탈일 건데, 이 수소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사실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오비탈의 개념이 큰 의미가 없죠. 껍질 개념으로 갈 거니까 결국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 양자수가 되겠죠. 몇 번째 껍질이냐? 1번이 답이고, 3번 기역 디귿이 이용되고 있는 건설 현장, 플라스틱, 나일론, 콘크리트에 대한 걸 그냥 연결한 게 맞냐? 요거 골라주면 되니까 이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기역, 플라스틱에는 탄소 원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니은, 나일론은 합성섬유죠. 합성섬유, 최초의 합성섬유죠. 그 다음 디귿, 콘크리트의 개발은 인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기역 디귿만 맞으니까 답은 3번. 4번 다음은 포도식초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효모를 이용해서 포도의 당성분을 발효시키면 에탄올 C2H5OH 이렇게 생성되고, 이 포도주를 더 발효시키면 아세트산 CH3COOH가 생성이 되는데 산성 물질이죠. 에탄올은 오히려 중성이에요. 근데 아세트산은 산성이고, 물에 녹이면 아세트산 이온하고 수소 이온으로 나눠지면서 산성의 성질을 띠게 되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 에탄올의 특징 중에 살균 소독의 역할을 한다가 있었죠. 소독용 의약품의 성분 사용 맞고, 니은, 아세트산은 물에 녹아 산성을 나타내죠. 맞고, 이 두 개가 다 탄소가 메인에 들어있죠.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탄소 화합물에 해당하죠.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말이니까 답은 5번. 5번 표는 같은 질량의 용질 A와 B에 각각 녹아있는 수용액에 대한 지금 농도 물어보고 있어요. 몰농도비 물어보고 있는데, 몰농도는 용질의 몰수를 전체 용액의 부피로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용액의 부피를 줬고, 용질의 몰수는 주지 않았지만 화학식량을 줬으니까 지금 같은 질량의 용질이니까 몇 g인지 모르겠는데 Wg 있다고 치면 A 수용액 속의 용질은 40분의 W몰만큼, B 수용액 속의 용질은 60분의 W몰만큼의 몰수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몰농도는 그걸 부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40분의 W를 3으로 나눈 것 대 60분의 W를 1로 나눈 것, WW 지우고 10의 자리씩 약분하고 번분수 계산하면 12분의 1 대 6분의 1이니까 1대 2네요. 답은 2번. 6번 그림은 분자 가와 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가는 여기 지금 그림에 보니까 탄소랑 산소랑 수소, 그래서 얘는 C2H5OH인 거 알 수 있고, 나는 포름알데하이드 이렇게 부르는 아이기는 해요. 폼알데하이드라고 부르겠네요. 이게 외래어 표기가 바뀌어서 이름이 계속 달라지는데 폼알데하이드라고 부르는 아이지만, 사실 알데하이드를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아요. 이제 문제를 푸는데 얘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진 않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보면 결국 물질 자체를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건 얘죠. 이 가가 에탄올인 거를 알아야 되는 거는 사실 이거밖에 없고, 나는 뭔지 모르더라도 니은, 디귿을 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나에는 수소 원자랑 결합하지 않은 이 산소 원자 한 개 있는데, 이 산소 원자는 수소랑 하나도 결합하지 않았어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디귿에 탄소 원자랑 수소 원자의 개수의 비 물어보고 있죠. 가는 탄소 원자 2개인데 수소 원자 6개가 있고, 나는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있으니까 얘네들의 비율이 3대 2죠. 가가 더 크죠. 맞네요. 그래서 다 맞으니까 답은 5번 되겠죠. 7번 다음은 자동차 에어백과 관련된 2가지 화학 반응인데, 사실 박스의 기억이 위아래 똑같은 아이예요. 둘 중에 아무 것에서나 먼저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개수가 딱 고정되어 있는 아이가 있으니까 여기 질소만 딱 이렇게 빠져나왔죠. 질소 원자 6개가 다 여기 가서 들러붙어서 얘는 나머지가 다 해결돼야 돼요. 나트륨만 들어가면 딱 맞고, 결국 그래서 얘도 나트륨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쪽에 산화철이 개수가 1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철 앞에 개수가 2. 그럼 철이 여기로 다 해결됐으니까 이 나머지 산소는 얘랑 다 해결되어야 되겠죠. 근데 산소 원자가 3개 들어갔으니까 여기 산소 원자 3개 해결을 위해서 앞에 3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러면 나트륨 원자가 6개가 되어야 되니까 앞에 A는 6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나트륨이 맞고, A 더하기 B는 6 더하기 3이니까 9가 맞고, 그 다음에 T도씨 1기압,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T도씨 1기압에서 기체물의 부피를 줬어요. 그런데 T도씨 1기압에서 지금 생성된 질소기체, 지금 여기죠? 생성된 질소기체 부피가 3V라면 결국 3몰이 생겼다라는 소리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때 반응한 NaN3는 개수비가 2대 3이잖아요. 얘가 3몰이 생겼으면 얘는 2몰 반응한 게 되겠죠. 그런데 화학식량을 줬어요. 65의 화학식량을 가진 아이가 2몰 반응에 참여한 게 되니까 질량이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130g 나오겠네요. 7번도 답이 5번이네요. 8번, 표는 3가지 원자의 중성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중성자수를 주고 위에 질량수를 XYZ 이렇게 해줬어요. 중성자가 0개고 원자 번호가 밑에다 있는데 이게 양성자의 숫자니까 X는 1, Y는 2, Z는 1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Y는 2다. 맞고, 그 다음에 여기 16의 질량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걔의 원자량을 16으로 봐도 된다는 건데, 지금 2개가 붙어있는 분자량을 물어봤으니까 16 곱하기 2여야 되겠죠?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질량수 1짜리와 질량수 16짜리. 그럼 결국 얘 이렇게 생긴 분자의 분자량은 각각의 원자량의 합과 같아요. 그래서 1짜리 수소 2개, 16짜리 산소 하나니까 18의 분자량을 가지는데, 이게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의 질량이 되는 거잖아요. 18g. 그러면 한 개의 질량은 결국 어떻게 돼요? Na,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 18g이면 한 개는 그 질량을 아보가드로 개수만큼으로 나눈 질량이 되어야 되겠죠? 틀렸네요. 기억 하나만 맞네요. 9번, 그림은 2가지 X수용의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밀도를 주고, 자, 나용액은 밀도를 줬어요. 문제에서 용질의 질량과 퍼센트 농도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럼 가에서 일단 용질의 질량을 구해보면, 퍼센트 농도라는 게 전체 용액의 질량에 대해서 용질이 얼마나 있느냐를 100배 해준 거죠. 이렇게 하면 6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용질의 질량이 가는 6g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 몰 농도를 줬잖아요. 1.5몰 퍼 리터인데 지금 100ml, 0.1리터만큼 있어서 0.15몰만큼의 용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용질의 화학식량이 40이라고 줬으니까 결국 0.15몰이라는 건 1몰이 40g짜리가 0.15몰 있으니까 몇 g이에요? 6g 있는 거죠. 얘도 용질이 6g 있어요. 그럼 용질의 질량은 똑같네요. 다음에 이제 퍼센트 농도 구할 건데, 가는 어차피 6% 줬고, 나의 경우에는 용질이 6g인 건 알았어요. 그럼 이 용액이 몇 g인지를 알면 퍼센트 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밀도를 1.06이라고 했죠. 1ml가 1.06g인데 100ml 있으니까 106g의 용액이 있는 거죠. 그럼 퍼센트 농도는 106분의 6 곱하기 100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건 6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나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가보다 작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겠네요. 10번, 그림은 수소원자의 주양자수가 1 또는 2인 오비탈 가에서 다까지 모형인데, 우리 모양을 보면 사실 가는 R형의 P인 거 알 수 있고, 나하고 다는 다 구형인 S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양자수가 1이나 2예요. 그러면 P 오비탈은 1에는 없으니까 2에 있을 거고, S 오비탈은 2군데 다 있는데 주양자수가 크면 클수록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이게 1S, 이게 2S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주양자수가 2고 부양자수가 1인 아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주양자수가 1이고 부양자수가 0. 다는 주양자수가 2고 부양자수가 0이 되겠죠. S오비탈의 부양자수가 0이고 P오비탈의 부양자수가 1이다. 이런 거 기억해두면 되겠죠. 자, 기억. 주양자수는 가와 나가 같은 게 아니라 가와 다가 같고, 니은 부양자수는 나와 다가 같아야죠.
그리고 자기양자수는 알겠지만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자기양자수가 -1, 0,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건데 s-오비탈은 자기양자수도 다 똑같이 0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가 같다. 답은 3번이네요. 11번 그림은 원자 A에서 E의 전자수와 양성자분의 중성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원자라고 했고 전자의 숫자가 양성자수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A는 전자가 하나니까 양성자수가 하나, 그리고 양성자분의 중성자가 2라는 건 중성자가 2개라는 얘기죠. 2배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치면 B는 양성자가 하나에 중성자수는 똑같이 1개. C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5개, 중성자수가 5개. E는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6개. 근데 D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6개는 맞아요. 그런데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가 2를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 일단 중성자 수 정확진 않지만 6 이상이 되겠죠. 6보다 크겠죠. 6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6 초과가 되겠죠. 보통 이게 이제 개수로 치니까 아마 7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될 거고, 그러나 엄청 커지진 않을 거예요. 이 값이 1.5를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하튼 정확한 값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자, A에서 E에 대한 설명 물어봤는데 원자 번호는 A, B가 같죠? 1번이에요, 둘 다. 니은의 C, C는 양성자 5개, E는 양성자 6개니까 동위원소가 아니고, 디귿, 질량수는 지금 누가 제일 크겠어요? 다 더해서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인데 그 값이 가장 클 가능성은 결국은 D밖에 없죠. 왜냐하면 D는 일단 중성자가 7개 이상은 될 거니까. 그래서 양성자 수도 제일 많은데 중성자 수도 제일 많게 될 거예요. 그래서 D가 가장 크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만 맞으니까 답은 4번이네요. 12번 다음은 원자 X의 두 가지 오비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양자수, 방위양자수를 줬을 때 이걸 더했을 때 모두 값이 3이에요. 그런데 주양자수가 가가 나보다 커야 돼. 자, 그러면 일단 두 개가 똑같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뭔가 하나가 더 커야 된다. 요렇게 본다면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예를 들어 주양자수가 가가 더 크면 예시를 한 겁니다. 샘플로 가가 만약에 주양자수가 2고 나가 1이면 더해서 부양자수까지 더해서 무조건 3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양자수가 1이면 부양자수가 2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조합은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주양자수가 3, 2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양자수가 나가 1이 됐을 때 더해서 3을 만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부양자수는 이 두 개를 더해서 무조건 3이면 0하고 1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가는 3s 오비탈이고 나는 2p 오비탈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의 주양자수가 3이 맞고 나는 p 오비탈이어야 되고 가에서 전자가 발견될 s 오비탈은 방향이 따로 없어요. 방향성이 없다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방향성이 없다는 것은 핵에서 원자핵이 축의 원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원자핵에서 동일한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핵에서부터 같다. 거리가 같으면 똑같다. 요게 S오비탈의 특징 중에 한 가지다. 그래서 12번은 이거 다 맞으니까 5번을 답으로 봐야겠죠.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T도시에서 세 가지 기체를 피스톤으로 분리된 실린더에 각각 넣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렇게 멈췄어요. 피스톤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부피, 여긴 2배 부피라고 치면 예를 들어 얘가 1몰이면 똑같은 부피인 질소도 1몰이란 소리고 2배 부피인 애는 2몰이란 소리,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피스톤은 고정시키지 않으면 얘네들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같은 부피다 그러면 같은 몰수가 들어있구나 요렇게 따져주면 된다. 그러면 기체의 분자수는 1과 2에서 똑같은 부피니까 똑같은 몰수 들어있겠죠? 같아야죠. 그리고 질소 원자의 숫자를 물어봤는데 2에서는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냥 예시로 만약에 얘가 1몰이라고 치면 그 안에 질소 원자는 2는 2몰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3은 얘는 그럼 이 전체 암모니아 기체가 2몰일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질소 원자 역시 2몰 들어있겠네요.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기체의 질량 물어봤는데
얘네들 우리 분자량 알잖아요. 수소기체 분자량은 2고 질소는 28, 암모니아는 17이죠. 그러면 얘네들의 질량은 예를 들어 1은 수소기체 1몰 들어있다고 치면 2g인 건데 3은 부피가 2배니까 암모니아가 2몰 들어있다고 따져야 되겠죠. 2배의 몰수가 들어있을 거니까 얘는 34g일 거예요. 그러면 기체의 질량은 3이 1보다 17배죠. 34배가 아니라. 13번은 기억하고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4번이에요. 14번 그림은 원자 X. 근데 똑같이 X라고 쓰고 이렇게 됐어요. 얘네들의 질량수의 차이가 있죠. 우린 이게 뭔지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아이는 핵에 한 가지 입자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양성자죠. 그러니까 얘는 중성자. 얘는 전자겠네요. 그리고 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의 평균 원자량을 계산했을 때 거의 A 값에 근접한 값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따져본다면 결국은 A는 1이죠. B는 2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질량수니까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과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 색칠되어 있는 아이가 양성자가 맞고 A는 1이고 B는 2로 봐야 되기 때문에 A분의 B는 2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평균 원자량은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질량수 일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용을 써봤자 거의 1에 근접한 값이 나와야 돼. 1.5 근처도 갈 수 없어요. 실제로 1.008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14번은 기억 니은만 맞으니까 3번이겠죠. 자, 15번. 다음은 염산과 관련된 두 가지 화학 반응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이랑 염산을 반응시키는 반응이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과 염산을 반응시키는 반응이 나와 있어요. 두 반응이 똑같이 기체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같은 몰에 마그네슘이랑 탄산수소 나트륨을 반응을 시키고 염산의 농도를 똑같이 하고 조금씩 넣어서 반응을 시켰을 때 결국 기체가 어떻게 생기냐를 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첫 번째 반응식에서 마그네슘이랑 수소기체의 몰수비는 1대1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반응식에서도 탄산수소 나트륨과 이산화탄소의 몰수비는 1대1이네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에서 지금 수소기체가 2g, 수소기체 2g 몇 몰이에요? 1몰이 생겼다. 수소기체가 1몰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염화수소는 2몰만큼 반응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A에 해당하는 요 부피는 결국 HCl 2몰만큼의 양이 들어있는 염산이다. 그러니까 HCl은 사실 그 안에 있는 염화수소니까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는 염화수소가 2몰 있을 만큼의 염산이 사용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똑같은 몰에 NaHCO3 결국 탄산수소 나트륨 동일한 몰만큼 들어가서 여기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도 1몰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W는 결국은 1몰의 이산화탄소 질량이니까 44g이 될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염산이랑 이산화탄소가 1대1의 몰비예요. 다시 말해 가에서는 수소기체 1몰이 생기기 위해서 염산이 2몰만큼 들어가는 만큼 반응에 참여해야 되는데 HCl, 이 나에서는 이산화탄소가 1몰만큼 생길 때 염산은 그 안에 염화수소가 1몰만큼 들어갈 수 있게만 생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이 A의 절반만큼만 사용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2분의 A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값을 넣어봅시다. A분의 B를 2분의 A라고 넣으면 되겠죠. 곱하기 W가 아까 얼마였어요? 44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22 나오겠네요. 답은 4번이죠. 자, 16번. 그림은 특정한 몰농도 X 수용액을 만드는 방법인데 실험과정 가 2몰 농도의 X 수용액 100ml의 물을 가해서 A몰 농도의 X 수용액 200ml를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2몰 퍼 리터인데 걔는 100ml, 다시 말해 0.1리터만큼 들어갔으니까 그 안에 있는 이 X라는 용질은 0.2몰만큼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걸 집어넣은 다음에 뭐밖에 더 넣은 게 없어요. 물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용질의 양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전체 부피가 얼마가 됐어요? 0.2리터가 됐죠. 그러면 용액의 농도는 1몰 농도네요. A는 1이네요. 자, 그리고 이 가에서 만든 수용액에다가 요거를 추가로 더 넣었어.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용질이 지금 얼마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은 0.2몰인데 거기다가 용질을 0.3몰을 추가로 넣었으면 나중에 최종적인 용액 안의 용질은 0.5몰만큼이겠죠. 그리고 전체 부피가 얼마가 되게 만들었어요? 500ml, 0.5리터가 되게 만들었으니까 얘도 1몰 농도의 용액이겠네요. 그러면 A도 1인데 B도 1이네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죠? 답은 2번이죠. 자, 17번. 다음은 원소 A와 B로 이루어진 기체에 대한 실험이다. 그래서 지금 얘를 Wg을 넣었는데 이 Wg 넣었을 때 그 안에 존재하는 원자의 숫자의 비율이에요. 그럼 이것만 넣었어. 그럼 얘가 원자 수가 A 대 B가 몇 대 몇의 원자의 숫자에 비해요? 몰수로 치면 1대 X죠? 원자 수도 1대 X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대 X인데 A는 그것의 5분의 1이 되는 거고 B가 5분의 4예요. 그러면 결국은 A 대 B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4여야 요런 비율만큼의 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ABX는 결국 AB4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얘네를 넣었어. A2, B2를 1몰씩 넣어요.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네.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원래 들어있었던 지금 이제 이 가에서는 지금 이 Wg이 몇 몰인지 모르니까 대충 지네끼리만 따지면 되는데 원래 몇 몰 있었는지 모르니까 A하고 B가 처음에 이렇게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얘가 A몰 있었으면 얘는 4A몰만큼 들어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A2, B2를 1몰씩 넣으면 각각 몇 몰씩 추가로 들어가요. A가 2몰, B가 2몰씩 추가로 들어가서 이렇게 원자수가 비율이 맞춰지겠죠. 그러면 2 더하기 A랑 4A 더하기 2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몇 대 몇인 거예요? 1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4A 더하기 2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4 더하기 2A가 되겠네요. 그럼 2A는 2네요. 그럼 A는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4였던 거예요. 원래 이렇게. 그러면 다시 말해 지금 이 Wg만큼 넣었을 때 여기에 들어있는 처음에 있던 가에 A는 1몰 들어있었던 거고 B는 4몰 들어있었던 거네요. 얘가 AB4인데 그냥 Wg 넣었는데 각각이 1몰, 4몰씩이라는 건 이 Wg이 1몰의 질량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AB4의 분자량이 W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 기억은 맞죠? 그리고 각 과정 후 용기 속에 존재하는 총 원자의 수, 가는 그래서 1몰, 4몰 들어있으니까 원자 수가 5몰이 되는 거고 나는 결국은 A가 3몰, B가 6몰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총 9몰 들어있으니까 1대2가 아니라 5대9네요. 이것도 틀렸네요. 17번은 1번만 맞네요. 키패드를 이용한 암호문 풀이 N은 주양자수, L은 부양자수인데 지금 보니까 이 키패드에 해당하는 숫자를 누르는 거예요. 근데 오비탈의 주양자수에 해당하는 키패드의 숫자 버튼을 부양자수 플러스 1회만큼 누른다. 그래서 예시로 4 했으면 주양자수가 4죠. 그러면 4에 해당하는 얘를 S오비탈이면 부양자수가 0이면 0에다 1 더한 만큼 그럼 몇 번? 한 번을 누르면 한 번 누르면 제2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면 알파벳 하나씩 이렇게 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암호문에 요런 애들을 풀어라. 그러면 이거 해보면 되네. 이랬어요. 주양자수가 1이죠. 그럼 1번을 눌러야 되겠죠. S오비탈이니까 부양자수가 0이에요. 그럼 몇 번 눌러요? 1회 눌러요. 그럼 1번은 1회 누르면 A죠. 그리고 ES는 주양자수가 2예요. 그러면 두 번째 키패드 S오비탈이니까 역시 부양자수가 0. 그러면 역시 한 번 눌러요. 그러면 두 번째 키패드 한 번 누르면 D가 되겠죠. EP는 주양자수가 2, P오비탈은 부양자수가 1이죠. 그러면 L 더하기 부양자수 더하기 1회만큼이니까 두 번 눌러야겠네요.
두 번째 키패드를 두 번 누르면 2가 나올 거고 3S는 주양자 수가 3, 부양자 수가 0이죠. 그럼 이거를 세 번째 키패드를 한 번 눌러 1회 눌러요. 그러면 세 번째를 한 번 눌렀으니까 G. 자, 그러면 A 나오고 D 나오고 E 나오고 G 나오고 안 보이는 알파벳은 B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네요. 자, 19번.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데 이 반응식에 B는 개수를 1로 주고 A와 C는 몰라요. 그런데 요렇게 넣어서 반응을 시키고 그리고 반응을 다 시켰더니 4V만큼 남았어요. A, C는 반응 개수인데 모두 3 이하의 자연수예요. AA랑 B가 만나서 CC가 되는데 0.2몰하고 0.3몰을 반응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최소 1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 0.3몰이 다 반응에 참여한다면 사실 A는 0.2밖에 없으니까 A도 최소 0.3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반응의 경우 들어간 재료 중에 다 사용되는 물질은 이 0.2몰 얘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 쓸 거야. 그러면 개수비가 A 대 1이니까 B는 얼만큼 쓰이겠어요? A분의 0.2만큼 쓰이겠죠? 그리고 C는 얼만큼 생겨요? A분의 0.2C만큼 생기겠죠? 그래서 반응을 다 하고 나면 A는 다 쓰이고 0.3 빼기, 이거 쓸 거니까 빼기 A분의 0.2 이거 남고 A분의 0.2C만큼 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체 0.3몰 들어있을 때 부피를 5V라고 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4V만큼이 남았다는 건 결국 남아있는 물질의 총 몰수는 0.4몰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물질을 다 더했을 때 0.4몰이 나오면 돼요. 그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위에다 써봅시다. 0.3 A분의 0.2 더하기 A분의 0.2C는 0.4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0.2 플러스 0.2C는 얘 넘어가면 0.1이죠. 이건 전체적으로 A로 나누면 마이너스 0.2 더하기 0.2C는 0.2A가 되니까 전체 10배 해주고 선생님 여기 또 산수를 틀렸어요.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2C-A는 2 요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럼 A하고 C를 찾으면 돼요. 어차피 3 이하의 자연수예요. 3 이하의 자연수로 가능할 수 있는 숫자들을 찾아보면 되죠. 자, 만약에 얘가 1이면 이 C는 1이니까 2분의 1. 아니고 만약에 얘가 2면 이 C는 4니까 C는 2. 일단 되는 것 같아요. 일단 A하고 C가 2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3까지도 가능하니까 만약에 3이라고 치면 만약에 A가 3이라고 치면 이 C는 5, C는 2분의 5. 안 되죠? 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조합은 요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A분의 C는 1이네요. 사실 간단하게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C는 2 플러스 A예요. 알겠지만 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룬 C는 결국은 2분의 2 더하기 A인데 이게 자연수가 나오려면 약분이 돼야 되겠죠? 위쪽에 있는 계산이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이나 3은 안 되니까 2밖에 안 되겠죠. 그게 2가 되면 C도 2가 되니까 그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조합의 방법을 풀어보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20번. 원소 X와 Y로 이루어진 기체에 대한 건데 지금 이 기체 Wg의 부피가 V라고 났어요. 그리고 T도씨 1기압에서 얘를 Wg을 실린더에 넣은 후에 꼭지를 열어서 실린더 부피가 V가 되었을 때 꼭지를 닫고 용기에 들어있는 질량 측정한다. 자, 이거를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약간 가정하고 시작하죠. 예를 들어 얘가 1몰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1몰의 기체의 부피를 V라고 놔요. 꼭지를 열어서 실린더의 부피가 V가 되게, 다시 말해 이게 몇 몰이 되게
내가 지금 얘를 V리터를 1몰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얘가 1몰만 남아있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들어있는 이 Y2의 질량이 Y2 1몰의 질량이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Wg을 1몰이라고 치면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각각의 원자량을 X의 원자량은 귀찮으니까 X, Y의 원자량을 Y라고 놓으면 얘가 분자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X 더하기 2Y가 Wg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Y2라는 애가 1몰이라면 걔의 분자량은 2Y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게 2Y g이에요. 근데 전체 처음에 들어가 있었는 게 W예요. 그럼 W 중에 2Y g만 지금 요 실린더에 남아있으면 얼만큼이 여기로 들어간 거겠어요? 여기로 X g만큼 들어갔겠죠? 이렇게. 그런데 용기, 지금 여기가 용기예요. 이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질량이 6이잖아요. 이게 6인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XY를 사용해요. XY를 사용해서 가해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용기에 결국은 XY가 들어있고 여기 XY가 V리터만큼 이렇게 남아있게 피스톤 딱 이렇게 맞췄어. 그러면 이거 역시 얘 1몰의 양만큼이 요 실린더 안에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질량은 걔네들의 분자량과 같을 거예요. 그런데 Wg만큼 넣었잖아요. Wg은 X 더하기 2Y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린더 안에 요만큼 들어있으면 여기의 질량은 Y죠. 그래서 용기에 들어있는 질량 이 Y가 8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Wg은 X 더하기 2Y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가정이 아니죠. 얘를 1몰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온 거잖아요. Wg을 알고 싶으면 X 더하기 2Y를 구해주면 되는데 아까 한 것처럼 여기가 Xg이 되는 거고 여기가 Yg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W는 X 더하기 2Y가 돼서 얼마예요? 22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사실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해설에서도 특별히 다르게 풀진 않았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냥 V리터라는 것을 그냥 1몰의 부피라고 가정하고 그냥 좀 간편하게 분자량을 이용해서 푸는 게 조금 이해가 좀 쉬우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그렇고 여기서 미지의 값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적용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때문에 문제풀이를 하는 거고 사실 이 중에 2차 지필에 들어가는 범위가 있어요. 그거는 게시물에 몇 번이라고 안내할 테니까 여러분들 자기 손으로 직접 풀어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